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면 1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 또 하루 상승하더니 이틀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또 부독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그 오른 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떨어지죠. 코스피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26포인트가 빠져서요. 1970선 아래로 지금 살짝 빠져 내려가 있습니다. 1.3%나 빠졌네요. 다음 수급입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다시금 네 자리 숫자 10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1280억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4.12포인트가 빠졌군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좀 덜 빠졌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의 기관이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1.6원이 오르면서 1073원입니다. 네, 시장이 다시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하락하다 하루 반짝 올랐다가 다시 또 여지없이 그 다음날 또 내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마신 정재훈 멘토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줄지 듣고 싶습니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 26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금일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매도세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매도에 따른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현재 현물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다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수 관련주들이나 유틸리티 섹터들, 통신, 제약 섹터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일단 눈치 보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이제 눈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선물 쪽에서의 흐름들이 일단 현물 쪽에, 즉 선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도를 해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조정대에서는 이제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이 만기일인 만큼 일단 만기일 전후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수급 특징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좀 빛을 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시장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지수 방어 역할, 일단 지수 방어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CJ 오쇼핑 일단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박스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SM이죠. SM도 마찬가지로 일단 엔터주들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연예인 도박 사건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양호한 그런 강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비치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휴비치라는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밀려내렸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단 의료기기라 쪽이라든가 아니면 홈쇼핑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수방어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 따져서 보게 된다면은 중국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현재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일단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경기 방어 섹터들 위주로 일단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다시금 197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67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자,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라든가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 등등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상승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현재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이었었죠. QE 발언, 축소 발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 속에서도 상당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들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회의 요인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이 월봉 차트입니다. 20개월선이 여전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해 있는 구간들입니다. 약 1950포인트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하락수세대를 좀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리대가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자리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만 종목군들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한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거일째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61선에 대한 기반, 이 61선에 대한 지지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대 철강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를 좀 보게 된다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다소 좀 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대장주 성격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른 종목군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방향성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추격성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0.8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배경 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기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관 쪽은 꾸준하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날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났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밀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에 대한 강도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 실적 발표, 어닝 쇼크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즉, 실적 발표가 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전날 이제 삼중전해가 좀 폐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기대와
혹은 실망을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전에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소비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만약에 조정권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수 관련 섹터들이나 유틸리티 섹터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내수 섹터가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이 조정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판가름하는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금 또 달러화 강세가 시장에선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이에 대해서 필요할까요? 예, 일단 환율이 50원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107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저점에 대한 이탈은 잠시 있었지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선을 방어를 해줬던 이 자리대가 약 1080원 정도입니다. 즉 하락 추세대 상단권역 그리고 매물대로 좀 저항이 돼 있던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1080원대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8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원달러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밀려 내려오는 즉 1000원을 이탈하고 좀 더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 매수한 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큰 우려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환율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당분간은 내수 관련주 섹터들을 좀 관심권을 놓고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환율은 좀 더 밀려 내려오는, 즉 1000원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재무구조 개편에 따라서 STS 그룹주 또 한진해운이 소폭 이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TS 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재무구조 개선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한진해운도 자구책으로 뭐 터미널 지분 등등을 팔아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소식에 힘을 얻은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종목이라는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단 조선 섹터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STX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무구조 개선안을 뭐 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단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시일이 상당 부분 좀 긴 오랜 시간 동안에 겪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아나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절차들을 따져보고 난 이후에 투자 마인드로 접어 들어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리하게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되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투자를 너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과 함께 선물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장에서 3박자의 위축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3박자로 하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압박 카드. 두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주도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1조를 임박할 정도로 8,200억 정도까지 압박 카드를 내고 있고, 마지막 3박자는 트라이앵글로 잡히는 현물 쪽에 투자 심리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위축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박자가 압박 카드를 내면서 하방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내려오게 되면 반등 자체도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인의 공격 매도가 연속 확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 기관계 쪽에서 총 합산으로 9,700억, 그렇다고 한다면 1조 규모 쪽가 들어오지만 금융수에서 8,200억 정도의 매수의 우위는 신규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체 큰 금액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계약수로 놓고 보더라도 반 정도는 청산성도 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는 지금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서 콜옵션 쪽이 완전히 가격 자체가 다운되면서 이제 내일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관을 짜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상장 폐지가 되죠. 완료가 되면서 그 부분 쪽에서 콜옵션 쪽에서 저가 신규 매수세도 지금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개인들 창구 쪽으로 본다라면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렸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고 있는 풋옵션은 상당히 중요했던 누적 포지션, 즉 하방의 위험성을 도래시켰던 포지션 다음 밑에 포지션에서 잡아 끌고 있다라고 하방 배팅 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민이 나스닥 쪽 연결고리와 함께 또다시 이제 장중에 돌고 있는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요 프로그램 보고 나서 왜 지금 방금 반등치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결국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압박, 특히나 비차익 쪽의 바스켓 자체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얕은 백워 상태가 되면, 즉 그 얘기는 지금 컨텐커 상황 쪽으로 얕은 컨텐커인데요. 이 상황이라면 비차익을 매도 압박 카드로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차익 쪽에서마저도 동반해서 압박 카드를 내다 보니까 현물들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방어 쪽인 섹터 자체가 오전 초반부에는 있었으나 오후장 들어오면서는 방어 섹터조차 없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보는데요.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매도가 확대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파생도, 현물도 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기회는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오늘 내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못 따라갔다 아쉬워하는 부분은 발생됐고 손실난 아쉬워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답습했던 내용과 학습의 효과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1조 규모가 넘어설 때 다음 반등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겠죠. 다음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는 이벤트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데, 자, 제가 오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론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은 상방이 터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역시 시장은 조심스러웠었지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의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저 혼자만 또라이였었습니다. 저 혼자만 도라이몽이었는데요. 뭐였냐면 저 혼자만 하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두가 다 상방이라고 했었고요. 결국 이제 투신 쪽이 시장의 방어 쪽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투신의 매수세가 지금 소폭 들어와 있죠.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을 속도론적으로 여론에서도 상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 하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주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락 없이 하방 쪽으로 좀 열렸다라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지금 많이 출애가 되는 오늘 하루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심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신호등에서 요거 하나를 보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하루 종일 흘렀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지력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지금 순간적으로 좀 뽑아냈거든요. 자, 요 반등에서 특히 이 아래 꼬리를 좀 확대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캔들인데요. 이 캔들이 뭐냐면 요때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죠.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우정국 쪽에서 자금 집행설이 지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파동을 만들어내고 지금 급반등은 살짝은 순간적으로 반등 치고는 오늘 속도론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낙폭을 축소하는 포지션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정국 작은 집행설이 돌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 이제 오버나이 이렇게 급락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부터 해서 위로 칠 것이다. 자, 상상은 급물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누적 포지션상에서 이미 캔들상에서도 위험성이 도래하면서 매도 포지션 신호등도 계속 만들어냈고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투신 쪽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잡히다 보니까 여론에서 상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희도 오늘은 요 하방을 다 수익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 매수를 잡고 있는 싶은 자리들이 이렇게 안전 자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과 모레 쪽에 승부수를 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기회는 늘 열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부분의 자금 집행설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이 반등체에서 중요한 시장의 하락 모멘텀을 지지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지금 놓고 보시면 캔들상에서 현재 일본 캔들에서 지지력 마지막 하단부가 요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하단부면 저는 여기서는 공포로 무조건 사러 들어간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점을 놓고 본다라면 우정국 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눌린 매수 쪽은 조금 유리해 보이는 아주 짧은 대응으로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황금 라인을 되게 밑으로 좀 잡아드리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미 원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황금 라인이 258.70입니다. 보여드리는데요. 이 원고는 이미 어디서 작성이 돼 있었냐면 요때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연결이 빨라졌다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아래꼬리를 잡으실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 자리를 한 템포를 위해서 깨고 그 다음 템포를 깼고 이제 마지막에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세 번째의 사이클링 쪽에 지지력 테스트를 마지막 한번 확인하러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공포를 매수할 수 있는 자신있게 하는 위치이겠고요.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 막판까지 258.70을 종가에서 지켜내는지에 관전 포인트만 보고 매매는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조가 나오는지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위치일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다른 우리가 전략만 세워놓으면 자, 오늘 수익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빠르면 충분히 오늘의 수익 챙기지 못한 걸 챙겨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분석과 또 진단을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 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 현시장의 이슈 그리고 이에 딱 들어맞는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르는 듯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이 그 다음날 꼭 빠져버리고요. 오늘도 여지 없네요.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그런 상황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축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결국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달러화의 어떤 그 방향성, 어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일시적인 어떤 그 상황상의 달러화의 강세 국면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을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이 계속 환매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자 하는 어떤 그 주체, 결국 받아줘야 하는 주체들은 외국인이 되어야 해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화의 강세 전환 부분, 아무래도 외국인들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요인은요, 뭐니 해도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어떤 그 막연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 주식, 이제는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서, 결국은 3분기 실적과, 실질적인 주가와의 이제 그 매칭 작업이 이제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 실적보다 조금 상당 부분, 좀 어떤 오버슈팅한 부분,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요, 일단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상황에 되면 다시금 시장은 분명히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3분기라 할지라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서서히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금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에 이제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 다소가 이제 그 수급 상황이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양쪽 지금 매도로 인해서 지금 시장 크게 지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의 자세로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그 대응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키포인트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양호한 경기 지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물 경기 등등이 좀 나아지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 이게 양적 완화 축소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된다라는 점에서 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인 듯 싶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 결국 동전의 양면 상황이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느냐, 그리고 시장의 관심 내지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같은 양상을 놓고도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 내지는 어떤 시장 내에서의 평가는 항상 이제 그 반복이 되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율하고 고용지표,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계속되는 어떤 그 낮은 부분들, 다만 시장을 많이 안도시키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 연준으로 하여금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하려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런 쪽으로까지도 이제 그 확대 해석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실업률이 되겠죠. 실업률 좀 다소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 나타나고 있죠. 10월 실업률 7.2%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양상 나타났죠. 하지만 신고고용 등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안정화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문제는요, 과연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쪽 방향이 아닌 다른 좀 혼란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QE 축소의 그 두 가지 조건, 이건 부분을 좀 채우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연준이 과연 자신 있게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QE 축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의심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상황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용의 개선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용의 질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이제 그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자리에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고용 관련된 개선된 그런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고용 관련해서 시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명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기에는 아직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최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또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미 최저 임금을 지금 현재 7.25달러에서 9달러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현재 상정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가결 여부를 지금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인상안 지금 현재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 결국은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용주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고용주는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이나 이제 판매 가격에 이제 판매 가격에 이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 가격은 다시
아직은 소비의 위축을 자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화당의 논리고 민주당의 논리는 결국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만 그 인상하는 부분만큼 소비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시차를 놓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인상안이 지금 발의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고용의 촉진 플러스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경제 구조상에서의 고리상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연말 소비 시즌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소비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데 올해 이거보다 한 0.4%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 아무래도 소비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변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이제 그 유통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새롭게 편입시켰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국의 양호한 경기 지표, 특히 그 중에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한 설명을 보다 더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또 페이스북 같은 고성장주의 이 성장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고성장주,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잣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주가를 형성하고 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 의미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소간에 이제 그 조정 양상을 보이거나 하락 양상을 보일 때는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이제 들이대게 돼 있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사실상 근거가 지금 미흡해지면서 성장성이 멈추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성장성이 멈춤은 곧 주가의 거품 논란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주식, 특히나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밸런스 시트, 현금 흐름표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특히나 그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 꼭 좀 챙겨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거나 좀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들 힘들어하고들 계시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지 전략과 함께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일단 아까 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4분기 실적 때까지는 다소간 이제 시간은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회귀 과정이 진행된 이후 다시금 시장은 기대감으로 다시 어떤 그 만연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조정 양상 여기서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매도 관점의 접근 아니면 매수 관점의 접근 이런 부분보다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관망의 자세가 좀 유효해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명확하게 좀 따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의 큰폭 하락 나타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소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밸류에이션과 띄워놓고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여러 회사들, 실적이 기대만큼 못 나온 회사들, 낙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실질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크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결국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모든 정부, 우리 정부도 포함, 그리고 미국 정부 포함, 유럽 마찬가지 다 지금 소비에 어떤 소비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소비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 새롭게 편입한 부분이 소비와 관련된 이제 유통업종을 새롭게 좀 편입을 했습니다. 10% 편입을 했고요. 이 10% 편입을 위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자산주에 대한 자산주 10%에 대한 편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산주를 편입 제외한 가장 큰 이유, 사실상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산주를 제가 포트에 넣었던 이유는 유동성이 통상적으로 유동성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좀 진행을 사실상 저는 어느 정도 좀 크지는 않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포트에 넣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행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자산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오히려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에 생각해서 자산주 포트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연말 소비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신규로 10%를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IT는요, 특히나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 어쨌든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스마트 PC, 그러니까 IT 기기 관련해서는 특히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주는 포트에서 제외, 유통주는 신규로 10% 편입,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둬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단기 투자자들 위한 투자 전략 종목 돌직구 코너를 진행하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로 집중해서 체크하셨습니까?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죠. 지난주 후반부터 휘청휘청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좀 증시 흐름 자체가 좀 녹록치가 않네요. 일단 미국에서 나온 악재로 인해서 오늘 숨 고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천선 회복을 깨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경계 심리가 아무래도 좀 재부각되고 있어서 그래도 걸림돌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12월 내로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잇따라서 지금 연준 총재들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것 때문에 바로 이제 투심 좀 악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천선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모멘텀 자체도 없고, 수급도 개선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투신과 연기금이 다시 순매수로서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조만간 투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잠깐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일단 최근 경제 지표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앞으로도, 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엇갈리는 경제 지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더 이야기가 나올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시기에 맞춰서 미국 실업률 가이던스 자체도 하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로써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제 앨런의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해서 이제 의중이 확인되는 순간 그래도 투자자들 불안 심리 완화될 것이고요.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는 좀 수급 상황 자체에서 좀 부담은 있지만 추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국 3중전에 이제 끝났죠. 이제 중국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중국 정부 주도의 정책안을 통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포함해서 환경 규제, 토지 제도 개혁 등등이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단 중국의 성장함에 따라 일단 민감주로서 조선, 화학, 철강주 포함하고 게다가 또 국내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도 있겠고, 풍력, 원자력, 전기차 관련 테마도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또 민생 개선과 함께 소비 촉진 면에서는 그래도 육아용품, 필수 소비재의 중저가 브랜드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이가 오션 만기일인데요. 그래도 내일 어느 정도 매도 우위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내일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 좀 상당한 물량이 매물로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큰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내일 하루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일진전기군요. 네, 일단 일진전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오늘 실적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또 저가 수주 물량도 지금 전부 소진되고 있어서 역시 지금 일진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일진전기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수력원자원 측에서 지금 불량 케이블 납품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그 납품했던 JS전선 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럼으로써 이제 추후 이제 물량에 대해서는 대한전선과 일진전기로 더 몰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무구조상으로 대한전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진전기가 더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진전기로 더 물량이 모이지 않을까. 그로써 일진전기 수혜받고 좀 더 주가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 상황 이외에도 지금 수급적으로만 봐도 지금 투신에서 며칠간 아주 지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진전기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투신과 거의 비슷한 단가로 들어가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은 현재 가격 6,450원인데 일단 손절가는 60일선 부근인 6,000원 부근으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 6,800원을 지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한번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6,800원을 뚫을 경우에는 제가 바로 2차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 다시 또 2차 목표가에 대한 AS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 점검해볼까요? 네, 이정현 팀장의 포트는 현금 비중이 꽤나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현금이 40% 비중으로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 이거 기대감, 그리고 또 시장이 상당히 또 우려 반, 이렇게 섞여 있는 종목이죠. 20%가 꽂혀 있습니다. 포스코 ICT,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종목들은 10%에서 5% 비중으로 5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익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10.5%, 야, 좋습니다. 삼성 SDI 20.6% 수익 더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수익 나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 2%대 소폭 손실입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포스코 ICT와 삼성 SDI의 경우는 최근 주가 낙폭이 좀 컸지만 그래도 좀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는 면에서 그래도 좀 더 오늘도 좀 낙폭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보는 걸로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제가 더 비중을 싣고 싶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GS 일단 제가 손절가도 상향하고 하고 했었는데 일단 GS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 소폭 손실 구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GS를 포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모두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는 소폭 수익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GS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일단 셀트리온으로 전부 물량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로써 지금 평균 단가가 아마 44,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지금 램시마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 뉴스를 굉장히 간혹 지금 내놓고 있는데 보통 이런 뉴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대 수주와 관련한 이제 기사가 뜨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셀트리온 측에서 그래도 수주에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것 같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그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으로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GS, 하이닉스 매도 물량 전부 셀트리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현대중공업 지금 소폭 오늘 좀 낙폭이 커지면서 소폭 손실 구간 중인데 그래도 아직 60일선 깨지지 않는 모습 아직 더 보유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더 가지고 가시면 그래도 나중에 민감주로서 아무래도 수익 더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GS와 SK 하이닉스를 팔고 그 돈을 그대로 셀트리온에 싣겠다라는 셀트리온에 대한 그만큼 확신과 기대감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 여러분께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새로운 종목 또 일진 전기까지 포함된 포트로 한번 잘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윤 멘토 그리고 돌아온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